안녕하세요, 여러분. 림프의 기적, 박정현의 뷰티바이블, 아름다움을 욕망하라의 박정현입니다. 피부는 인생이다를 해설하면서 뷰티바이블도 같이 제가 쓴 책이지만 다시 이렇게 좀 보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피부는 인생이다는 그 피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림프의 어떤 시작을 세포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했고, 림프를 그냥 그렇게 훅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방송에서는 이제 피부는 인생이다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이제 림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뭐 백혈구, 면역구 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림프가 왜 피부에서 정말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부종이 있는 얼굴이 부었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으면 피부가 어떻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얼굴이 부어 있으면 피부가 푸석푸석하죠, 일단. 그러니까 부었다는 거는 혈관으로부터 이제 다 멀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으로부터 다 멀어져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빵빵하게 멀어지다 보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새로 태어나는 애가 좀 약하니까 각질도 잘 탈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부종이 가져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림프 해가지고 뭐 림프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보다도 피부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면서 림프를 이해하면 조금 더 빠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성 피부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피부가 푸석푸석한데, 이 건성 피부들은 왜 물을 안 먹을까요? 자긴 먹는다고 해요. 나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왜 피부가 푸석푸석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좀 림프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물을 마시는데 왜 물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지? 물이 왜 잉여물로 되는 걸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잉여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죠. 활성산소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하고 물하고도 무척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물 분자로만 활성산소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부종이 막 일어났을 때, 많이 부었을 때, 나는 물을 많이 먹는데도 왜 붓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왜 붓지? 그래서 난 너무 많이 부었으니까 물을 먹지 않을 테야 하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림프를 조금 피부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세포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과연 물리적인 어떤 그 테라피나 이런 그 그런 어떤 그 행위가 부종을 빼는데 왜 중요한가? 그거를 좀 이해하면 스스로도, 요새 자가 마사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부종이 빠지지? 어떤 정도의 압력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밀어야 부종이 빠지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고객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부종, 림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의 림프의 기적이 지금 6세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사서 보시는 거죠. 이런 서적 치고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얼굴이 만약 부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부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부종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포 레벨의 이제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표피를 싹 벗겨내고 나면 진피가 나오는데, 이 진짜 피부, 매트릭스, 커넥티브 티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항이고, 여기에 어항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언제나 일정한 물의 어떤 양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림프계의 역할이죠. 엄밀히 따지면
림프는 혈액과 달리 심장에서 펌핑돼서 나가서 전신을 돌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사지 말단에서부터 모세혈관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호흡을 하면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중간중간 림프절에서 완전히 정화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또 혈액이랑 만나서 또 지저분한 것을 또 가져다가 또 림프 그 절에서 완전히 정화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깨끗해졌을 때 터민수를 통해서 쇄골 부분에 있는 터민수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는 원웨이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원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웨이니까 사실은 빼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림프절을 상당히 많이 비유를 그 수채구멍, 그죠? 여러분 샤워하시면 수채구멍 혹은 하수구의 맨홀, 그죠? 여기에 림프절을 많이 비유하는데,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림프절은 되게 작아요. 근데 그 림프절이 딱 칸이 나눠져 있어요. 림프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거르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르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청소부 아저씨들이 성경미화원 분들께서 그 수채구멍 위를 혹은 여러 뭐죠? 죄송합니다. 그 맨홀 위에 쌓여 있는 라면 봉지나 이런 낙엽들을 싹 치우는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미화원들께서. 도시에서는 그렇게 환경미화원들이 가을만 되면 낙엽을 쓸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도대체 왜 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왜 저렇게 낙엽을 쓸까? 예쁜데, 낙엽이. 근데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막 그 젖은 낙엽들이 이 수채구멍 위로, 그 맨홀 위로 가서 덮으면 도시가 이제 범람하는 거, 물이 범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수구 시스템이 밑에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림프절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수채구멍, 그 맨홀, 거기가 여러분 지저분하면요, 안에가 아무리 하수구가 시스템이 좋아도 일단 표층에서 내려가는 것들이, 표면에서 내려가는 것들이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막히죠.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오래된 건물에 사시다 보면은 샤워하시고 나서 물 되게 안 내려가고, 그죠? 그 다음에 싱크대 같은 데서 물 엄청 안 내려가잖아요. 거기 기름기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이 막 안에 쌓여가지고 점점 그 말하자면 하수구의 입구가 좁아지고 막 지질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여 붙어 있는 것처럼 막 거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또 림프절을 관리해도 잘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게 림프 시스템이고, 안에서부터 비워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쓸어가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이 부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안으로 뭔가 물이 깨끗이 정화돼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표층 림프를 잘 흐르게 하는 거고, 얼굴에서 부종이 느껴진다는 거는 표층 림프의 흐름이 일단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 부종 같은 경우에는 림프의 방향이 하방, 즉 중력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좀 띵띵 부었더라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부종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부종이 빠져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잘 붓는 분들은 미팅은 다 오후로 미루셔야 돼요. 오전엔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체예요. 하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중력이 당기고 나는 서 있고 혹은 앉아 있고, 그래서 림프관을 막 누르고 있고 림프절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꼭 끼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당기고 나는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좋지 않아서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붓게 되는 거죠. 얼굴만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종이 있다면 이 부종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
부종이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나 부었으니까 수분 섭취 그만할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더 안 먹어요. 근데 더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부종이 있는 분들은 뭔가 수분을 먹어도 세포로 흡수가 잘 안 되나? 기관으로 좀 흡수가 안 되고 잉여 수분에 가서 붙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잉여된 수분이 왜 거기에 남아있는지 원인을 찾아서 이걸 일단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일단 해결하고 나면 부종이 좀 사라지고 나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수분이 가서 붙죠. 이게 좀 화병에 좀 꽃을 심어 놓는, 그러니까 화병에 꽃을 꽂아 놨는데 이게 바짝 마르는 경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화병에 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갈아줘서 화병에 있는 물이 이끼가 끼고 지저분하고 막 끈적이는 상태가 됐을 때 이 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갈지 않으면 거기다 물을 더 부어요. 그러면은 물을 흡수하느냐? 흡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래요. 꽃도. 그러니까 깨끗이 화병을 닦아주고 물을 갈아주면 조금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이 잉여된 수분이 체액에 많이 남아 있어서 단백질이나 당분이나 이런 거랑 엉겨 붙어 있을 경우에 이 상황에서 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마신 물이 적절하게 세포로 가거나 기관으로 가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그냥 잉여된 물과 함께 엉겨 붙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부종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부종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종을 해결해 주는 물리적인 터치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테라피스트들인 겁니다. 적절한 림프 관리를 했을 때는 당연히 부종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부종이 잘 빠지고 나서 섭취하는 물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먹기 싫어요. 많이 붓는 분들은 몸이 무겁거든요. 물을 먹으면 흡수가 안 되고 이상하게 더 붓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전문 테라피스트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스스로라도 서해부, 우리가 이제 다리와 복부의 사이, 서해부, 그 다음에 겨드랑이, 애과 부분, 가슴과 팔의 사이, 그 다음에 중요한 또 관절이죠. 목, 목과 쇄골,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쭉 늘려주면서 안에서 좀 쓰레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림프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을 아주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수채구멍에 있는 머리카락을 치우는 행위, 그 다음에 이 맨홀에 쌓여 있는 담배꽁초나 과자 봉지나 이런 것들을 치우는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을 치우는 행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런 관리가 바로 림프 테라피인 거죠. 그래서 림프는 부종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이에요. 부종은 참 무서운 게 여러분, 하루 24시간 부었어요. 괜찮아요. 48시간 부었어요. 자,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림프는 여러분 뭐 이렇게 쓰레기만 운반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뭘 운반하냐면 중요한 단백질을 운반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란 영양소가 림프를 통해서 운반되지 아니하고 체액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사지 말단에 단백질이 남아 있고, 그죠? 그 남아 있는 단백질은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끌어당기고, 또 이 물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당화된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찐득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말캉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찐득한 몸이 돼서 그 찐득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룰라이트도 형성이 되는 거죠. 림프는
셀룰라이트를 막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잘 비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예요. 예. 자극을 좀 줘야 되고 치워주는데 뭐 어떻게 피부를 뭐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늘려주는 거예요. 주로 큰 관절들, 예, 서해부랑 어깨 부분, 애과 부분, 그 다음에 목 부분을 잘 스트레칭해서 일단은 좀 그 환경미화원들이 해주시는 그런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오래 힘들게 골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림프절들은 딱딱해지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딱딱한 게 제일 나쁜데요. 정말 딱딱하면 뭐 진짜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펌핑이라는 거죠. 꾹 눌렀다가 뗐다가 꾹 눌렀다가 뗐다가 혹은 관절을 이렇게 돌려주거나 스트레칭해서 사방으로 찢어주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줬을 때 그런 청소가 되는 거예요. 전문 테라피스트한테 가서 받지 않더라도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막 부어있을 때 여러분 목을 사방으로 예, 얼굴에 머리를 지지하고 있는 목 근육들은 얼굴 근육하고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사방으로 스트레칭하면서 다 늘려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찢어주고 이런 행동을 해주면 이런 액션을 해주면 부종이 훨씬 더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부종은 단백질이 48시간 이상만 이렇게 막 체액에 남아있잖아요. 림프로 이동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 산화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 썩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요. 산소 있죠. 아주 굉장히 썩기 좋은 환경이에요. 산소 있죠. 자외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외선이 침투하죠. 산소 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 있죠. 썩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려면은 림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혈관으로부터 멀어진 피부, 그죠? 표피가 기저막이 멀어지면 뚱뚱해져가지고 그 체액이 많고 지저분한 게 많아서 멀어지면 혈관에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표피도 건강하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액이 지저분하면 거기 그거를 먹고 그 체액을 잘 먹고 진피에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산해내는 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섬유화 세포가 그걸 먹고 생산을 하는 건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 있는 게 더러우면 절대 삼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기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산을 할까요? 생산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 피부는 인생이다에서는 사실 되게 집중하고 있는 챕터가 세균, 미생물, 이런 질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질병 이름이라든가 연구가 됐고, 최근에 연구된 내용이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좋다고, 책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은 뷰티 바이블에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뷰티 바이블이나 림프 이기적 같은 거를 좀 읽으시면 정말 뭐 상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건강한 피부나 뭐 림프를 가지는데도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림프는 이제 일방 통행을 하면서 쭉쭉 올라가면서 림프절에서 이렇게 정화되고 정화돼요. 근데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관통 림프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수직으로 밑으로 더 들어가는 관통 림프를 통해서 표층에서 심부로 들어가고 심부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심장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물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이 아니고 물이 계속 혈액이랑 합쳐지고 지저분한 것들이랑 노폐물이랑 합쳐지면서 정화되고 정화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심장으로 유입되니까 지저분한 것들은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가고 또 림프절에서 찌꺼기나 세균들은 아예 파괴가 되고 그리고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다 잡아먹어주고 이런 모든
세트 플레이가 일어나는 것이 면역이에요, 여러분. 면역은 여러 채널로 이해할 수 있지만 림프 채널로만 이해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체온도 중요하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림프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림프는 이런 거예요. 내가 물이 70%잖아요. 태어날 때는 70%, 뭐 성인이 되면 60%,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뭐 50%대가 되면 뭐 비만하거나 그러면 더 수분이 적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죽을 때까지 수분이 없어지면서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수분만 섭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을 섭취하기 전에 내가 그 수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잉여된 지저분한 물을 내보내줘야 된다. 그런데 림프를 통해서 내보내주는 건데 적절한 관리 패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전문가라면 림프를 먼저 해결해 놓고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자기 스스로 스트레칭이라도 해서 부종이 48시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48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시간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시간 48시간 하나, 72시간 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 안 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중요한가? 48시간, 72시간의 비밀. 그리고 이 림프 파트는 이제 피부는 인생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다음 그 방송에서 48시간과 72시간의 비밀과 자외선, UV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림프 조금 더 하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다음에 뵙겠습니다.